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다소 거리가 있는 학교로 진학했었다. 집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였다. 그렇지만 통학하기가 어렵진 않았다. 집 앞 정류장에서 버스 한 번만 타면 됐기 때문이다. 거리는 멀어도 정류장은 바로 집 앞이라 그렇게 짜증이 나진 않았다. 하지만 나는 기숙사에 들어갔다. 엄마마저 베트남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이다. 학교 선생님들께 부탁과 양해를 구하셨고 결국 그렇게 됐다. 베트남에는 이미 아빠가 있었다. 몇 년 전부터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시며 사업을 하셨기 때문이다. 그러다 1년 전쯤부터 아빠의 표정은 점점 안 좋아졌다. 평소에도 말수가 많지 않은 아빠는 혼자 고민하는 유형의 사람이었다. 참다 못한 엄마가 아빠를 어르고 달래서 얘기를 듣게 됐는데 현지 상황이 좋지 않아 사방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었던 거였다. 아빠는 심적으로도 힘든 것 같았다. 엄마는 거의 한두 달 정도를 고민하다가 말했다. 아빠 혼자 두기가 너무 걱정된다고. 너도 중요한 시기인데 미안하다고. 나는 괜찮았다. 엄마와 아빠 모두 이해됐다. 그리고 얼마 뒤 엄마는 아빠를 돌보러 가게 됐다. 기숙사를 들어가고 나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애들이랑 기숙사에서 지내는 건 꽤나 재밌다는 것과 그리고 괴담이 많다는 것. 예전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얘기들부터 실제로 겪었던 얘기까지 다양했다.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다들 적어도 한 번씩은 어떤 경험을 해봤다는 거였다. 사소한 경험부터 소름 돋는 경험까지. 나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까 궁금해지기까지 했다. 그 많은 괴담의 주요 무대는 거의 독서실 아니면 컴퓨터실이었다. 누군가 봤다는 둥,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둥. 특히 컴퓨터실은 5층 구석에 있어서 많이 안 가는 곳이라 더 그런 것 같았다. 그래서 5층에 있는 애들은 항상 둘 이상의 무리로 다녔다. 나는 이런 괴담들이 그 나이대 장난기 많은 여고생들이 하는 이야깃거리 정도로만 생각했다.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새벽에 컴퓨터실에 있었다. 사실 그 시간에 가고 싶진 않았는데 급히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. 엄마의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다. 엄마가 나를 보러 한국에 들어오는데 부탁할 물건이 있었다. 그걸 말한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다. 오히려 아예 생각이 안 났으면 넘어갔겠지만 하필 애매한 시간에 생각났다. 지금 달려가서 보내면 될 것 같았다. 그리고 나는 용감하게도 몰래 컴퓨터실로 가게 된 거였다. 그렇게 컴퓨터실에서 메시지를 쓰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. 나는 너무 놀라 뒤를 돌아봤다. 한참 동안 밝은 모니터를 보다가 어두운 곳을 보려니 잘 보이지 않았다. 그러다 조금씩 어둠에 익숙해졌고 그 어둠에 누군가 있는 게 보였다. 어떤 애였다. 컴퓨터실 한쪽 벽에 서 있었다. 시력이 익숙해졌다고는 해도 너무 어두워서 누군지 확실치 않았다. 조용하게 누구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. 나는 분명 애들이 내가 나가는 걸 보고 뒤따라와서 장난치는 거라 생각했다.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고 말하곤 메시지를 보낸 뒤 컴퓨터실을 나왔다.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다. 애들은 귀신이라고 온갖 호들갑은 다 떨었다. 어쩌고 저쩌고 너 큰일 났다며 키득댔다. 그렇게 기숙사 괴담 목록에 내 경험담도 추가되는 듯 했다. 그리고 몇 주가 지났다. 나와 룸메는 컴퓨터실을 가기로 했다. 그때 우리 둘 다 좋아하던 아이돌이 있었는데 어떤 애가 너네 최애한테 무슨 일이 터졌다고 말해서 너무 궁금해 참을 수 없었다. 아직 당직 선생님이 돌아다니실 시간이라 우리는 조심스럽게 컴퓨터실로 향했다. 갑자기 룸메가 자기 배 아프다고 먼저 가 있으라고 하며 기숙사로 돌아갔다. 여기 화장실은 이 시간에 죽어도 못 쓴다면서. 나는 컴퓨터실에 도착하자마자 몇 주 전 일이 생각나 컴퓨터실의 어두운 공간을 살폈다.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창을 열었다.
그때였다.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. 나는 너무 놀라 뒤를 돌아봤다. 좀 전까지도 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었기 때문에 소름이 돋아 머리가 얼얼할 정도였다. 컴퓨터실 뒤 어두운 공간을 뚫어지게 쳐다봤다. 한쪽 벽에 누군가가 있었고 교복을 입은 듯 했다. 귀신이 아니라 사람 같았다. 그런 생각이 들자 안도감마저 들었다. 나는 누구냐고 물었다. 그 애가 내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.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다. 사람이라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공포영화를 보는 듯 나는 떨리기 시작했다. 그 와중에 컴퓨터실 앞문이 열리더니 룸메가 들어왔다. 그리고 나한테 다가왔다. 나는 태연한 척 말했다. 우리 그거 안 가져왔다고. 다시 방에 갔다 오자고. 빨리 갔다 오자고 했다. 지금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무슨 소리든 내뱉었다. 우리는 컴퓨터실을 나왔다. 그리고 중앙 계단쯤 도착했을 때 그때 내가 겪었던 그거라고 그렇게 말해주려고 룸메 쪽으로 몸을 돌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. 억지로 비명을 참는 듯한 끄끄대는 소리였다. 나는 다시 소름이 돋아서 룸메한테 컴퓨터실 쪽을 가리켰다. 하지만 내 말을 믿지 않는지 룸메가 살짝 웃었다. 그리고는 먼저 계단을 내려갔다. 당황해서 쫓아가려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붙잡았다. 룸메였다. 나보고 무섭게 왜 그러냐고 했다.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. 나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계단을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룸메가 울먹이면서 말했다. 내가 아까부터 허공에 얘기하더라고. 꼭 누군가와 얘기하는 것처럼.